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책상 위에 놓인 자료는 바로 어제 나온 웰스파고의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네, 언뜻 보면 숫자랑 그래프로 가득 찬 정말 빼곡한 문서인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거대 은행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죠. 지난 몇 년간 정말 혹독한 변화를 겪어온 기업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다고 세상에 선언하는 뭐랄까 출사표에 가깝습니다. 출사표요. 네, 저희는 그 선언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네요. 이 발표의 핵심을 꿰뚫어서 웰스파고라는 거대한 금융제국의 현재 좌표와 미래 항로를 청취자분께서 손에 잡힐 듯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해보죠. 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실적입니다. 2025년 순이익 21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17% 증가. 네, 상당한 성장세죠. 이 숫자만 보면 또 하나의 성공한 은행 이야기구나 싶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성장의 엔진이 좀 특이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성장은 특정 사업 하나가 대박을 터뜨려서 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발표 자료를 보면 수수료 기반 수익이 5% 늘었는데 이게 소비자 금융과 상업 금융 양쪽에서 골고루 성장한 결과라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위 광범위한 성장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네. 한쪽 다리에만 의존해서 뛰는 게 아니라 두 다리로 아주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죠.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 부문에 골고루 투자하고 성장시킬 여력,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발표에서는 이걸 비용 관리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 방식 덕분이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했더라고요. 원칙적인 접근 방식이라 정말 점잖은 표현이네요.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거의 수술에 가깝습니다. 수수료? 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무려 22분기 연속으로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22분기요? 5년 반 동안 단 한 분기도 쉬지 않고 직원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전체 인력의 4분의 1, 25% 이상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와, 22분기 연속이라니 이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영업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조직을 극단적으로 효율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거기서 확보한 돈을 미래 성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아하.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웰스파고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많이 쓰는 거대한 소매은행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 중심의 날렵한 투자은행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와,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쥐어짜는 효율성이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결정적인 도약의 순간이 바로 발표에서 중추적인 순간이라고까지 표현한 자산 상한선 해제였군요.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웰스파고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거대한 족쇄가 드디어 풀린 겁니다. 족쇄요?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를 잠깐 돌아봐야 하는데요. 웰스파고는 과거의 여러 스캔들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자산 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받고 있었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육을 잔뜩 키워놨는데 정작 역기를 들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런데 작년에 그 족쇄가 풀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걸 넘어서 규제 당국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믿을 만한 회사로 다시 태어났다는 일종의 공인을 받은 셈이에요. 발표에서 굳이 2019년 이후 13개의 규제 명령을 해결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 것도 우리는 과거를 청산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네요. 자산이 전년 대비 11% 늘었고 대출과 예금 모두 성장했습니다. 네, 특히 트레이딩 관련 자산이 급증한 게 눈에 띄고요. 억눌렸던 성장 잠재력이 폭발한 느낌인데요. 고객 신용도도 탄탄하게 유지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순상각이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는데 순상각이요? 좀 어렵네요. 네, 영어로는 net charge-offs인데 이건 은행이 결국 떼었다고 판단해서 손실 처리한 대출의 비율을 말해요. 식당으로 치면 손님이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간 먹튀 비용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전년 대비 16%나 줄었어요. 16%나요? 그건 대단한데요.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들이 돈을 더 잘 갚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이들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연체율 같은 전통적인 지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죠? 고객 계좌로 들어오는 실업수당의 흐름, 월급 이체액의 미세한 변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사용 빈도까지 와, 고객의 금융행동 전체를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빅브라더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덕분에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아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의미 있는 부정적 신호는 없다고 저신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네, 그게 중요하죠. 먼저 신용카드 사업. 2025년에 신규 계좌를 300만 개나 만들었다는데 전년보다 2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공격적으로 회원을 늘리면서 앞서 말한 신용도 관리가 정말 가능했던 걸까요?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보통 그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하면 신용 기준을 낮춰서 부실 고객까지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발표에서도 신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럼 비결이 뭐냐? 이들은 이걸 빈티지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빈티지 분석이요? 네. 2, 3년 전에 야심차게 출시했던 새로운 카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상품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갑자기 막 파종을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심어놓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시간차 공격이 성공한 셈이죠. 장기적인 투자가 이제야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금융 쪽도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대출 잔액이 19%나 늘었는데 작년을 폭스바겐이랑 아우디의 우선 금융 파트너가 된 게 결정적이었군요. 그렇죠. 여기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수익성이 낮은 대출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뺐다가 내부 역량을 강화한 뒤에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대출로 체계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냥 다시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복귀전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고 이제 이 시장을 다시 접수하겠다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사업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네요. 아, 네. 지난 3년간 관련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작년에만 9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정리했다고요. 이건 그냥 축소가 아니라 거의 철수 수준 아닌가요? 전형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과거 웰스파고는 미국 최대의 모기지 은행이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도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는 카드로 택한 거죠.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고 돈이 되는 핵심 고객, 아, 핵심 고객. 즉 은행 VIP 고객이나 자산관리 고객에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쪽은 성과가 좋네요. 부유층 고객을 위한 웰스 프리미어 서비스는 예금 투자 잔액이 14%나 늘었고요. 네, 모멘텀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당좌예금 계좌의 절반이 디지털 채널,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개설됐다는 점이에요. 네, 50%? 50%라니. 이제 정말 은행에 갈 일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건 은행 지점의 종말을 의미하는 동시에 웰스파고가 얼마나 디지털 전환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개인금융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세계로 넘어가 보죠. 웰스파고가 미국 5대 투자은행 IB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웰스파고는 전통적으로 소매금융의 강자이지 월스트리트의 M&A나 IPO를 주도하는 투자은행 이미지는 아니었잖아요. 이건 엄청난 야심인데요. 단순한 야심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M&A 자문 순위를 보면 2024년에 12위였는데 1년 만인 2025년에 8위로 뛰어올랐어요. 와, 12위에서 8위로요? 비유하자면 2부 리그에서 놀던 팀이 갑자기 1부 리그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격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M&A 거래 2건의 자문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죠. 월스트리트가 이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그런 도약을 위해서 지난 2년간 185명의 전문 인력을 새로 뽑았다고 하니 돈과 사람을 그야말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산 상한선 해제가 등장하는군요. 네, 돌아왔죠.
족쇄가 풀리자마자 그 늘어난 자산 운용 능력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관련 자산을 1년 만에 50%나 늘렸어요. 50%나요? 네, 물론 이쪽 사업은 마진이 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적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래를 통해 대기업 고객들과의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관계 형성. 네, 일단 한번 관계를 터놓으면 나중에 더 돈이 되는 M&A 자문이나 자금 조달 같은 큰 비즈니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비용 절감으로 체력을 키우고 규제 해제로 족쇄를 풀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개인 금융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기업 금융에서는 공격적인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한 최종 성적표를 봐야겠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C라는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금융권 사람이 아니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ROC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본 효율성.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진 회사가 10억을 버는 것과 10억을 가진 회사가 10억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죠. ROC는 얼마나 적은 자기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돈 버는 능력의 최종 성적표인 셈입니다.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일종의 가성비 지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ROC 여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규제에 묶여있던 2020년 말에 8%에서 시작해서 10% 목표를 넘고 마침내 작년에는 15%라는 새로운 목표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7, 18%라는 더 높은 목표를 제시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발언이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동급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또 다른 정류장일 뿐이다 라고 말했죠. 와, 이건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며 우리는 앞으로 더 무섭게 성장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다만 한 가지 2026년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보통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주주들이 좋아하는데 이걸 줄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유를 유기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이거예요.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우리 사업에 직접 재투자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줄 자신이 있다. 아하.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용카드, 자동차 금융, 특히 투자하는 같은 성장 엔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선언이죠.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베팅 인셈입니다. 오늘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를 쭉 따라와 보니 이건 단순히 한 분기, 한 해의 성과 보고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완벽한 부활을 꿈꾸는 한 기업의 서사시를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일부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덜성 부른 사업에는 모든 걸 쏟아붓는 냉철한 승부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발표자는 마지막에 직원들의 고객과 혁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숫자를 통해 그들이 이룬 혁신의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5년 반 동안 끊임없이 동료율을 내보내고 ROC 같은 재무지표를 향해 조직 전체를 채찍질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 거대한 조직의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실적 발표 자료에 등장하는 고객에 대한 헌신이라는 가치가 그저 멋진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조직의 최우선순위로 살아 숨쉬게 하려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웰스파고가 보여줄 행보에 달려 있을 겁니다.